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햄프셔주에 위치하고 있는 다트마스 대학교에서 한국 미술사와 문화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성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 미술, 역사,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한국의 미술, 역사, 문화 입문, 동양과 서양의 만남, 한국 근현대 미술사, 영화를 통해 본 한국, 동아시아의 여성과 젠더 그리고 미술, 그 외에 다른 구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사를 연구하고 논문과 책들을 저술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단행본으로는 한국 19세기의 중인 예술활동과 물질문화를 소개한 책이 있고 책거리 전시 도록도 출판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시아 여성 미술사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과 함께 낸 논문과 책이 있습니다. 현재는 7분의 다른 미술사 학자들과 함께 현대 한국 수묵화가 소산 박대성 작가의 미술세계에 대한 연구를 한 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 미술사는 다른 중국이나 일본 미술사에 비해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대학에서 한국 미술사를 연구하는 대학원생들과 학자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따라서 저는 한국 미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함께 모여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9년에는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이신 김선주 교수님과 하버드 다트머스 대학 조인트 한국 근현대 미술사 워크숍을 기획하여 10분의 연구자들을 초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후원으로 한국화와 동아시아 수묵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또한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한국현대미술사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또한 보스턴 지역의 미술관들의 한국 갤러리들을 방문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이 왜 대학에서 중국, 일본, 인도 미술사 수업은 있으면서 한국 미술사 수업은 개설하지 않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 교수님들께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한국 미술사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를 하였는데 박사 논문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 한국 미술사 수업에 대한 프로포절을 냈습니다. 대학교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정규 과목으로 인정을 받아서 한국 미술사 수업의 고유 번호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 수강 인원을 55명으로 정했는데 막상 수강 신청이 시작되니 70명이 훌쩍 넘는 학생이 왔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강의실을 큰 곳으로 옮겨주고 조교도 배정해주는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버클리 대학에서 2년간 한국 미술사를 강의하고 현재 있는 다트마스 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트머스 대학에는 김용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국계 최초 아이빌리그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다트머스의 한국학을 키우고 자리 잡게 하고 싶으시다는 이메일이었고 실제로 그 해에 사회과학 분야와 인문학 분야에서 한국학 교수를 각각 한 명씩 임용했어요. 그 취지에 동의해서 다트머스에 온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기 전에 미술관에서 6년간 큐레이팅 일을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도 계속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6년과 17년에 책거리 순회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이응록의 책거리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책거리를 몰랐습니다. 계속 전시실에 내려가서 책거리 그 병풍을 보고 또 제 박사 논문에도 짤막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책거리에 대한 주제로 학회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한 학회에서 제 지휘자셨던 프린스턴 대학 제롬 실버길드 교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때 처음 배웠는데 저에게 굉장히 좋은 호의를 보여주시면서 책거리 논문이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듀크 대학의 스탠리 아베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 발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질문하시고 본인이 편집장으로 계신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거리 논문이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에서 길상이라는 민화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가 끝난 후 미술 관계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미국의 한국 미술 전시는 어떤 게 좋을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책거리 전시가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고요. 책가도가 갖고 있는 국제성과 민화 책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고유성이 미국에서 분명히 크게 어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주대학의 정병모 교수님과 책거리 순회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스토니브룩 대학의 찰스 왕 센터, 캔서스 주립대학의 스펜서 미술관,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각각 책거리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책거리 전시 중뿐만 아니라 전시 후에도 많은 질문들과 이메일을 받으며 책거리 열풍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인 라이든 대학에 가게 됐는데 그때 라이든 대학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거리 병풍을 보여줬고 또 로마에 갔을 때는 로마 대학교 교수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책거리 병풍 사진을 보여주시고 시애틀에서도 워싱턴 대학교 교수님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책거리 병풍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갖고 계신 그 소장품이 한국의 책거리라고 불리는 작품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다가 책거리 전시 도록을 보시고 알게 되셨다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과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2022년과 23년에 미국 동부 대학들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 수묵화가 소산 박대성 작가의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산 박대성 화백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소산 화백님의 금강산을 그린 천지인이라는 큰 작품을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서 일할 때 처음 접하게 됐고 시간 날 때마다 갤러리에 가서 보고 또한 관람객들의 반응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유독 그 작품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머무르고 또 일행이 있는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게 됐어요. 몇 년 후 국제교류재단의 한국미술 워크숍을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때 외국 큐레이터들과 경주로 필드 트립을 갔습니다. 경주에서 박대성 화백님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외국 큐레이터들의 질문과 작품 감상을 박화백님께 전달하고 통역을 하게 됐는데 큐레이터들의 관심과 호응이 무척 뜨거웠어요. 그때 박화백님의 한국화 작품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계기가 되었던 건 알라바마에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질문하길 한국에는 오랜 수묵화의 전통이 있는데 현대에서 그 수묵화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여전히 수묵화 그리고 산수화를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게 참 크게 다가왔어요. 오랫동안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미국에서 박대성 화백 전시를 통해서 조금은 낯선 한국 현대 수묵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작가와 한국 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버클리 대학에서 한국미술사 강의를 할 때는 한국 교포, 일본, 중국 등 아시안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했는데요. 현재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팝 컬처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학생들은 그 외의 깊은 전통 문화, 한국의 경제, e스포츠, 정치, 패션, 음식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트머스 대학교에는 연세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6명의 다트머스 대학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에 한국 프로그램이 가장 경쟁이 높고 또
한국으로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들은 그 후에도 따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업과 연구, 출판, 전시 등을 통하여 한국 미술과 문화를 알리려고 합니다. 한국 미술의 연구에 있어서는 한국 문화의 독자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인류 문화와 역사의 큰 문맥 속에서 한국 미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학자들과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미술사 수업도 여러 가지 문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7세기, 18세기 유럽에는 시노아즈리라는 중국 문화에 대한 열풍이 있었고 19세기 중후반에는 자포니즘이라는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과 심취가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 21세기 오늘날에는 한류라는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를 시작으로 한국의 것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지지, 호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의 전성기가 다가왔고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세계적인 관심과 호응에 잘 부응하여 21세기의 한국이 무엇보다도 문화 선진국이 되길 또한 그렇게 우뚝 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